As you see, we have these beautiful letters that the president has signed. This one is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iginal signature on that. And then here we also have another letter to the Prime Minister of Japan as well. Both countries will be receiving a 25% tariff rate effective on August 1st.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보낸 서한을 콕 집어가지고 리제명 프레지던트 오브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 서한을 자신의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한국을 콕 집어서요. 오늘 오정근 교수님 모시고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겁니다. 교수님, 우선 4월 발표 때와 같이 관세 25%를 매기겠다 했고, 그러면서 이것도 한참 모자란 수치다라는 표현도 등장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만약에 여기 맞불러 오면 미국산 제품들의 관세 더 얹으면은 거기다가 25%를 더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한국 트럼프가 얘기하는 무역 정책은 공정 무역이라고 그래서 두 나라 간의 무역 불균형이 적은 걸 갖다가 공정 무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 흑자가 한 600억 달러 정도 나기 때문에 아마 일본도 거의 그 정도. 그래서 아마 일본하고 한국을 가장 먼저 지적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는데 너무 미국의 일방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통지서가 언제 날라왔느냐면 우리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 일정이 잡혀 있고 실제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지금 서한을 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우리를 콕 집어서 제일 먼저 보냈고 이걸 공개한 의도까지 좀 네.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굉장히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안보실장도 가고 통상교섭 본부장도 가 있는 중에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몇 개월 동안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우리는 이제 선거도 있고 하면서 거의 정상 간의 교류가 별로 없는 속에서 교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가깝고요. 제일 거기다 또 더 문제가 철강 같은 경우는 50% 관세를 부과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철강사면 이런 것들이 좀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뭐 이렇게 다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트럼프가 우리에게 어떤 통지문을 보냈는지. 수신자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습니다. 한국과의 무역, 오랜 기간 동안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25% 무역 적자 불균형 해결을 위해서는 한참 모자란다. 우리는 더 부과해야 되는데 25% 싸게 해주는 거다. 지금 이 얘기죠. 우리가 보복을 한다면 25% 추가할 것이다. 다음이요. 한국이 무역 장벽 없앤다면 관세 조정 고려하겠지만 이렇게 또 유화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죠. 일단 미국은 8월 1일까지 3주 동안 협상 시간이 더 있다. 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대변인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8월 1일까지 협상의 기한을 얻었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두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일본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1% 관세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것에 미루어 관세가 인상이 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좀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수님,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라는 게 우리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저도 오늘 보십니까? 그런 얘기를 용산의 그 회의 결과 회의에서 나온 걸로 듣고는 사실 조금 당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한국을 가장 먼저 얘기를 했고 25% 관세에다가 철강은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붕괴 위험까지도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용산의 그 인식이 너무 좀 안이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더구나 이번에 간 사람들이 거의 트럼프 행정부의 탑 클래스를 만나서 그야말로 트럼프와 이게 좀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통상 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잖아요. 미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관급이에요. 이게 서로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직급도 그렇고 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좀 위기감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로비스트 활용을 하고 좀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더 진전되지 않는 채로 3주가 흐른다면 우리 산업이 어떻게 될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와 부품은 25% 관세가 더 추가되고요. 자, 그런데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25를 더해가지고 50% 관세를 매긴다는 겁니다. 교수님, 네. 지금 우리 핵심 수출 품목들 아닙니까? 자동차, 철강. 그렇죠. 예. 이대로 되면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 된 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벌써 우리나라는 당길에 있는 현대제철은 거의 영업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대그룹에서도 현대제철을 미국에 공장을 세우기로 했고, 그다음 이런 상황이고, 자동차도 현대자동차가 31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에서 공장을 세운다고 할 정도인데, 여기다가 그래도 우리는 이제 그 얘기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완성차 공장이 생기면은 한국의 부품은 좀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부품까지도 25%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은 50% 관세를 부과하면은 제가 현재 현대제철뿐이 아니고 포항제철도 공장 하나를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용산의 오늘 그 회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좀 문제의 심각성을 좀 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교수님. 궁금한 거는 트럼프가 유독 한국산 자동차에 좀 집착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것은 미국의 트럼프의 표밭이 러스트벨트고 미국 중부의 러스트벨트, 한마디로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러스트벨트가 예. 공화당의 표밭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번에 이렇게 나온 데는 그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제조업을 부활시킴으로써 미국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것이 바로 마가 정책이에요. 예.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동차 수출이 거의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철강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자동차, 철강 다 연계된 그렇죠. 산업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한국에는 요새 뭐 대통령님께서 이제 민생 얘기하는데 일자리가 더 없어지겠죠. 지금 이것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